한여름에 땀을 뻘뻘 흘리며 뜨거운 국물을 마신다고요? 프랑스 다큐멘터리 감독 클레어 월트는 이 장면을 처음 봤을 때 순간 말문이 막혔다고 합니다. 서울의 한 식당, 바깥 기온은 섭씨 35도. 그런데 식당 안엔 웃으며 삼계탕을 먹는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유럽인 특유의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시선으로 질문을 던졌죠. 왜 저 사람들은 더위를 피하지 않고 오히려 마주하고 있는 걸까? 처음엔 그저 이상하고 비논리적이라 생각했지만 그녀가 직접 한국의 여름을 겪고 난 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여름을 견디는 나라가 아닙니다. 여름을 경험하는 나라예요. 그녀의 시선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구독, 좋아요와 함께 이야기 시작합니다. 프랑스 파리 8구에 위치한 오래된 미디어 아카이브 연구소. 이곳은 유럽의 콘텐츠 전문가들이 모여 전 세계의 문화 흐름을 분석하고 기록하는 공간입니다. 여기서 15년 넘게 몸담고 있는 국제 콘텐츠 기획자 클레어 월튼. 그녀는 언제나 유럽 중심의 시각에서 합리적인 콘텐츠를 기획해왔습니다. 특히 다문화 비교 시리즈에서는 늘 통계와 근거를 바탕으로 문화의 차이를 설명하고 때로는 그 차이를 비판적으로 조명하는 것으로 호평을 받아왔죠. 그녀가 맡은 이번 프로젝트의 주제는 동아시아의 여름 풍습. 기획 제목은 도발적이었습니다. 비합리적인 여름, 문명은 어디로 향하는가? 유럽과 비교해 볼 때 이 지역은 여름에도 뜨거운 음식을 먹고 공공 인프라가 부족해 보이며 기후에 맞지 않는 생활 패턴을 고수한다는 인식이 있었죠. 클레어는 아시아 출장을 다녀온 동료들 사이에서 들은 끈적이고 불편했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밤에도 덥고 어디를 가든 공공냉방이 잘 안 돼 있었어요. 버스도 덥고 언어도 안 통해서 너무 답답했죠. 그녀의 머릿속엔 자연스레 과거 자신이 겪었던 일본 출장의 기억도 떠올랐습니다. 에어컨이 거의 없었던 시골 여관, 외국인에겐 너무 낯선 식습관, 여름철인데도 뜨거운 녹차를 마시던 풍경. 그녀는 동아시아 여름불합리라는 등식을 마음속에 굳히게 되죠. 그녀는 여러 국가들 가운데 특히 대한민국에 주목하게 됩니다. 삼계탕을 한여름에 먹는다니요. 한 블로그에서 본 사진 한 장. 땀을 뻘뻘 흘리며 삼계탕을 먹는 사람들의 모습은 그녀에게 그 자체로 논리의 붕괴처럼 느껴졌습니다. 게다가 전통과 현대가 공존한다는 서울은 도시 인프라를 다루기에도 적합한 배경이라 판단했죠. 왜 어떤 나라는 더위 속에서 문명을 거스르는가? 그녀는 그렇게 서울을 탐구 대상이자 비판의 샘플로 삼기로 결정합니다. 방송의 톤도 초기 기획은 냉소적이었습니다. 한국은 뜨거운 여름을 어떻게 견디는가? 아니, 왜 견디지 않는가? 라는 시선으로 말이죠. 촬영감독 루카 마르탱은 클레어와 10년 넘게 함께 일해온 동료입니다. 클레어보다 직관적이고 현장 감각이 뛰어난 인물로 어떤 문화든 먼저 느껴보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가보면 알아. 숫자보다 사람을 봐야 해. 루카는 그렇게 말하며 한국행 비행기를 함께 탔습니다. 클레어는 그 말에 속으로 피식 웃으며 생각했습니다. 여긴 통계와 패턴이 모든 걸 말해줘요. 나는 그걸 시청자들에게 보여주기만 하면 되죠. 그녀는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한국의 여름은 비합리적이고 그 속에서 현대 문명의 한계를 보여주겠어. 이런 확신을 안고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공항 게이트에서부터 시원한 냉기를 느꼈습니다. 자동 문이 열릴 때마다 주변 공기의 흐름이 정교하게 조절되는 느낌이 들었고 안내 데스크 옆엔 여행객들을 위한 무료 냉풍기가 설치돼 있었죠. 클레어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여긴 공항이라 그런 거겠지. 그녀는 마음을 다잡고 서울 시내로 향했습니다. 지하철 플랫폼에 도착했을 때 그녀의 표정은 다시 굳어졌습니다. 대기 공간 전체에 시원한 공기가 순환되고 있었고 바닥은 한치의 먼지도 없이 정돈돼 있었습니다. 실내 온도는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었고 노약자나 유모차를 위한 공간도 세심하게 준비되어 있었죠. 이건 이상하네요. 덥긴 한데 불편하지가 않아요. 클레어는 자신도 모르게 입을 떼었습니다. 루카는 웃으며 말했죠. 아무래도 우리가 생각했던
불편한 동아시아와는 다른 모습이야. 그날 저녁 이들은 첫 숙소에 도착합니다. 서울 시내의 한 게스트하우스. 좁은 골목 안에 위치해 있었지만 내부는 최신형 냉방 시스템과 편리한 시설로 가득했습니다. 심지어 방마다 개별 공기청정기까지 설치되어 있었죠. 이튿날 클레어는 현지 코디네이터 이소연을 처음 만났습니다. 단정한 정장 차림에 차분한 말투, 다정한 미소를 가진 이소연은 단순한 안내자,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녀는 클레어의 첫 인사를 받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여름 제대로 느껴보실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여름을 그냥 견디지 않거든요. 그 말은 뭔가 의미심장하게 들렸습니다. 하지만 클레어는 아직까지도 그럴 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 도시의 불합리함을 기록하러 왔으니까요. 그녀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이 여름이 그녀 인생에서 가장 낯설고도 강렬한 계절이 될 것임을 말이죠. 서울에 도착한 지 이틀째 아침. 클레어는 이소연 코디네이터의 안내를 받아 첫 촬영지인 광화문 인근으로 향했습니다. 예상과는 다르게 그곳의 풍경은 오히려 유럽 대도시보다 정돈되고 효율적이었습니다. 이른 아침임에도 불구하고 분주하게 움직이는 시민들, 조용히 흘러나오는 거리 음악, 그리고 곳곳에 자리한 무더위 쉼터. 날씨는 분명 더웠습니다. 하지만 불쾌하지 않았습니다. 루카, 기온은 몇 도죠? 지금 33도야. 그런데 왜 이렇게 시원하죠? 그녀의 당황은 계속되었습니다. 근처에 있는 커뮤니티 센터 안으로 들어가 보니 냉방은 물론이고 시민들을 위한 무료 생수, 선풍기 대여 서비스까지 마련돼 있었습니다. 중앙광장 한켠에는 노인분들이 앉아 장기 두는 모습을 보고 클레어는 또 놀랐습니다. 이 더위 속에서도 사람들은 밖에서 여름을 즐기고 있어요. 이소연은 그 광경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서울은 여름을 피하는 도시가 아니에요. 더위를 그냥 방치하지 않죠. 사회적으로 대처하는 방식이 있어요. 그녀의 말은 클레어의 예상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습니다. 불편하고 혼란스러워야 할 여름이 오히려 사람들을 이어주는 계절처럼 보였기 때문이죠. 그날 오후 클레어는 편의점을 찾았습니다. 장준호라는 점주는 이 지역에서 10년 넘게 가게를 운영해온 인물이었습니다. 외국에서 오셨다고요? 여름에 한국 편의점 체험은 필수예요. 그의 말대로 편의점 안은 단순한 상점, 그 이상이었습니다. 편의점 내부는 시원한 공기로 가득 차 있었고 의자와 테이블이 설치돼 있어 누구나 쉬어갈 수 있었습니다. 클레어는 말없이 음료수를 하나 집어들고 그 공간을 둘러봤습니다. 젊은 커플, 무더위에 지친 직장인, 더위를 피해 들어온 할머니, 모두가 자연스럽게 공간을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일종의 공동체 공간이네요. 맞아요. 장준호 점주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여름은 누군가에게 힘든 계절이지만 우리는 그걸 나누는데 익숙하거든요. 그날 밤 클레어는 숙소로 돌아가며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도시가 정말 그렇게 비합리적인가? 정확히 말하면 합리의 기준이 달랐던 것이었습니다. 한국은 더위를 없애는 데 집중하지 않고 함께 이겨내는 시스템을 만든 것이었죠. 이튿날 클레어와 루카는 민서 가족의 집을 방문하게 됩니다. 서울 외곽의 한 아파트, 세대가 함께 사는 전형적인 다세대 가정이었죠. 부모님, 딸 민서, 그리고 할머니까지 함께 살며 여름을 보내는 그들의 일상은 클레어에게 또 하나의 충격이었습니다. 부엌에서는 할머니가 따끈한 미역국을 끓이고 계셨고 민서는 쿨링 매트를 깔고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거실 한켠에는 냉풍기가 돌아가고 있었지만 거주 공간 전체에 여유로움이 흐르고 있었죠. 더운 여름날 국을 드세요? 클레어의 질문에 민서 어머니는 환하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네. 땀을 좀 흘리면 속이 시원해져요. 그게 건강에도 좋아요. 그 대답은 클레어에게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이 가족은 여름을 견디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방식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던 것이죠. 루카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풍습이 아니야. 이 사람들에겐 여름도 일상이야.
그리고 그 일상을 존중하고 있어. 그 순간 클레어는 무엇인가가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금까지 그녀가 믿어왔던 합리라는 기준이 어쩌면 너무 일방적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치기 시작했죠. 그녀의 시선은 처음과는 확연히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예상했던 불합리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자리에 함께 더위를 살아가는 지혜와 공동체적 여름이 자리 잡고 있었죠. 서울에 도착한 지 일주일. 클레어는 촬영 일정의 하이라이트 중 하나로 한국의 전통 여름 음식을 체험하는 장면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왜 한국 사람들은 한여름에 뜨거운 국이나 찜을 먹는가라는 의문을 품고 있었기에 이 장면이야말로 다큐멘터리의 핵심 메시지를 담아줄 중요한 장면이라고 생각했죠. 이소연 코디네이터의 안내로 찾은 장소는 서울 북촌의 한 전통 식당이었습니다. 점심시간, 무더위가 정점을 찍던 시각, 에어컨이 거의 없는 작은 식당 안은 사람들로 북적이고 있었고 모두가 땀을 뻘뻘 흘리며 삼계탕을 먹고 있었습니다. 정말 다들 이 더위에 이렇게 뜨거운 걸 먹는다고요? 클레어는 이해할 수 없다는 듯 루카에게 눈길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루카는 말없이 카메라 셔터를 눌렀습니다. 그의 눈에는 낯설지만 진지한 사람들이 보였고 그 장면은 어떤 이국적인 아름다움까지 풍기고 있었죠. 클레어도 삼계탕을 한 숟갈 떠보았습니다. 입안 가득 퍼지는 따뜻함, 그리고 예상치 못한 깊은 맛. 그 순간 맞은편에 앉아있던 한 할머니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뜨거운 거 먹고 땀 좀 빼면 속이 시원해요. 그게 여름에 제일 좋은 해장이에요. 그 말은 클레어의 통념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속이 시원하다는 표현은 그녀가 평소에 알던 논리 체계로는 설명되지 않는 감각이었죠. 하지만 그 표현엔 삶의 지혜와 문화적 체험이 담겨 있었고 클레어는 그것을 처음으로 체감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식사가 끝날 무렵 작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클레어가 삼계탕을 먹던 도중 예전에 프랑스에서 치아 치료를 받았던 부분의 레진이 떨어진 것입니다. 그녀는 당황한 표정으로 자리를 비켰고 손으로 입을 가린 채 이소연에게 속삭였습니다. 저기 치과를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지금 너무 아프고 당장 치료가 필요해요. 이소연은 놀라지 않고 바로 반응했습니다. 근처에 괜찮은 치과 있어요. 지금 바로 가시죠. 지금이요? 예약도 안 했는데요. 한국에선 예약 없이도 진료받을 수 있어요. 급한 상황이면 바로 처치해줘요. 클레어는 반신반의하면서 따라갔습니다. 도착한 곳은 조용한 골목에 위치한 깔끔한 치과 의원이었죠. 접수대에서 짧은 설명 후 클레어는 10분도 채 되지 않아 진료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녀는 깜짝 놀랐습니다. 최신 장비, 청결한 공간, 그리고 무엇보다 치과 의사와 간호사의 친절함이 예상 외였습니다. 레진 보강은 금방 끝납니다. 통증도 없으실 거예요. 의사는 서툰 영어였지만 클레어가 이해할 수 있도록 천천히 설명해 주었고 치료는 20분 만에 깔끔하게 마무리됐습니다. 진료비를 확인한 클레어는 말을 잃었습니다. 이 정도 진료가 이 가격이라고요? 프랑스였다면 수일 이상을 기다렸을 치료가 이곳에서는 바로 가능했고 비용 또한 매우 합리적이었습니다. 치과를 나서며 클레어는 잠시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햇살은 여전히 뜨거웠지만 그녀의 마음속은 묘하게 평온했습니다. 잠시 그녀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던 불편함조차 이제는 한국이라는 사회의 빠른 대응력과 사람들의 따뜻함으로 덮여지고 있었던 것이죠. 루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직도 비합리적인 도시 같아? 클레어는 웃음을 터뜨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여긴 불편한 도시가 아니라 실용적이고 사람 중심적인 도시예요. 그리고 여름조차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죠. 그녀는 그날 밤 다큐멘터리 대본을 전면 수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기획 의도에서 비판은 빠지고 그 자리를 존중과 감탄이 대신하게 되었죠. 서울에서의 마지막 날, 클레어는 한강공원에 앉아 노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여름의 열기가 여전히 가득했지만 주변엔 돗자리를 펴고 저녁 시간을 즐기는 시민들이 많았습니다.
가족 단위의 피크닉, 친구들과의 야외 식사, 조용히 산책하는 노부부 모두가 이 더운 여름을 함께 살아가고 있었죠. 카메라를 든 루카가 그녀에게 묻습니다. 마지막 촬영인데 어떤 메시지로 마무리할 건가요? 클레어는 잠시 생각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더위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삶을 대하는 태도, 공동체가 만들어낸 지혜, 그리고 철학의 문제예요. 며칠 뒤 파리로 돌아간 클레어는 편집실에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다큐멘터리를 완성해 나갔습니다. 초기의 기획안은 완전히 사라졌고 대신 한국의 여름을 살아가는 법이라는 제목이 붙었습니다. 다큐의 오프닝은 인천공항의 냉방 시스템과 지하철 플랫폼에서 시작됩니다. 중반부에는 삼계탕을 먹으며 웃는 시민들, 편의점에서 휴식을 취하는 청년과 노인, 가족이 함께 여름을 살아내는 민선회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하이라이트는 클레어 본인의 치과 방문 에피소드로 예상치 못한 친절과 실용성, 신속함에 대한 감탄이 담겨 있죠. 방송은 유럽 전역의 다큐멘터리 채널을 통해 송출되었습니다. 방영 직후 SNS와 포럼에는 다양한 반응이 올라왔습니다. 한국은 정말 그런 곳인가요? 우리 도시에도 저런 더위 쉼터가 필요해요. 더운 날 삼계탕이라니 한번 해보고 싶어졌어요.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 유럽 각국의 도시 행정가들도 다큐멘터리를 인용하며 기후 위기 시대의 새로운 도시 인프라 모델로 서울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유럽의 몇몇 도시에서는 여름철 공동체, 쉼터 조성을 위한 프로젝트를 한국 사례에 기반하여 추진하기로 결정했죠. 클레어는 방송 후 열린 국제 다큐멘터리 포럼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저는 여름이란 계절이 고통이라고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서울에서 배운 건 여름은 불편함 속에서도 사람들을 이어주고 공동체가 함께 지혜를 나눌 수 있는 계절이라는 사실이었죠. 그녀는 더 이상 한국을 조롱의 대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존경의 마음으로 그 문화를 더 깊이 알고 싶어졌습니다. 서울에서의 여름은 그녀에게 단지 콘텐츠 하나의 경험이 아닌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마지막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은 여름을 견디는 나라가 아니에요. 한국은 여름을 경험하는 나라예요. 그리고 저는 그 경험을 통해 제 자신이 조금 더 따뜻해졌다고 느꼈습니다. 영상의 마지막 장면은 다시 서울을 찾은 클레어가 한강변을 걷는 모습입니다. 배경음악은 잔잔하게 흐르고 화면에는 자막이 뜹니다. 당신이 아는 여름은 정말 여름일까요? 서울의 여름을 한번 경험해 보세요. 뜨거운 여름날, 땀을 흘리며 먹는 삼계탕 한 그릇에서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단순히 더위를 참는 곳이 아니라 사람과 공간이 함께 더위를 살아가는 법을 알고 있는 곳임을 깨달았습니다. 이 다큐멘터리를 만들기 전까지만 해도 저는 왜? 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이해하려 한다면 당신도 분명 감동하게 될 거예요. 만약 오늘 영상이 당신의 여름을 다시 생각하게 만들었다면,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조금이라도 놀라움이나 감탄을 느꼈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당신의 클릭 하나가 더 많은 이들이 새로운 시선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더 놀라운 한국의 모습을 전해드릴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